소주성은 모래성 나라 망칠성. 문재인은 왜 소주성을 고집할까? 그걸 그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길어. 더 줄여봐. 좌익. 노무현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당번이 되어 교실을 지키다가 부잣집 애들이 들고 다니는 고무 가방을 발견했다. 그만 면도칼로 가방을 쭉 찢어버렸다. 뭔 말이 더 필요하겠나요? 바로 이런 행동이 좌익인걸요. 경제학의 대가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더레퍼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그렇게 멍청한 정책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울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하나는 부자를 끌어내리는 거다. 난 첫 번째 방법을 사랑하고 두 번째 방법을 싫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장욱 서강대 명예교수는 40년간 경제학을 배웠고 박사 학위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소득이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이론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 없이 복지와 사회 안전망 소득 재분배를 무분별하게 추진한다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상황이 공황이나 장기 침체에 있을 경우에 일시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은커녕 소득 오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요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선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생산성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이자 사기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만 배를 불리고 영세 근로자들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두 전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의 이 정책에 대해 의도는 좋으나 부작용이 많았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인프라 속도에 따라서 독약이나 보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고민한 정책은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한국의 경제 현실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에선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한결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을 고집하는 걸까?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빵을 줄 테니 너의 영혼을 팔라는 사회주의 좌익의 특성상 그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동수당 만 6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학교 들어가면 무상교육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중학생은 기본국민 기초교육급여 1년에 10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종류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참 다양합니다. 돈 싫다고 할 사람 어디 있나요? 이게 바로 민화정책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는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표를 주는 거죠. 돈이 끊길까봐 계속 찍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갖은 미사역으로 우리의 삶이 좋아지리라 선전하지만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온갖 규제로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실업률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그 징후는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난? 파? 선? 선장 문재인. 소? 주? 성? 성주 문재인. 문재인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극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우익들이 단결하여 좌파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번영의 길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익선열의 피로 세우고
땀으로 발전시킨 나라입니다.